둘, 셋.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분들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여러분들께 부동산 경제 뉴스 소식을 쿠폰 형태로 나와드리는 쿠폰하우스 3자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이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희른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과 저까지 해서 3자 토론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았습니다. 네, 오늘 일단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뉴스가 5월 선물의 달 역대급 할인 축포 쏜다 하고, 두 번째가 종부세 1%만 낸다더니 공시지가 16억 대하 1%,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토론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 그 네. 5월달 선물을 역대급을 쏜다. 예. 그거 부동산에서 다뤄야 되는 건가? 네, 일단 해보죠. 뭐. 예. 아니, 일단 뭐 부동산이 딱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뭐 이런 가계 부채 뭐 모든 것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런 뭐 큰 틀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네. 어떻게 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뉴스를 전달해주고 그걸 토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뉴스는 토론 주제는 제가 뉴스를 많이 했더니 뉴스가 입에 뱄어요. 네. 네, 한국 경제에 따르면 5월은 선물의 달 역대급 할인 축포 쏜다. 저희 쿠폰하우스처럼 이제 할인 축포를 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5월이 이제 소비의 달이에요. 뭐 어린이날, 스승의 날, 뭐 어버이날, 뭐 여러 가지 날이 많은데.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게 김영란법도 원래 초기에는 5만 원이었다가 최근에는 또 소비 진작으로 10만 원까지 늘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통업계 5월 특급 할인 행사로 롯데백화점에서는 이달 30일부터 5월 9일까지 화장품 구매 금액의 최대 35%를 할인 적립해드립니다. 아, 여자분들 화장품 35%? 그렇죠, 네네. 아, 이번 기회에 그 와이프 화장품 사줘야 되겠네. 그렇죠. 뭐 네. 사실은 뭐 와이프분도 좋지만 이제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님께 드리는 화장품 해서 이제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김혜커님은 본인 화장품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저요? 네, 저는 네. 네, 저도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어플로 요즘에 이제 많이들 구매를 하시죠. 코로나 시대 접어들면서 뭐 쿠팡 가정의 달 선물용 최대 85% 할인. 우와, 네, 대박이네. 저도 사고 싶네요. 네. 그 다음 티몬 가정의 달 선물용 제품 300개 최저가 판매. 그 다음 11번가에서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상반기 최대 규모 할인 행사 전국민 쇼핑 페스티벌 개최. 클래스가 남다르네요. 그 다음 마켓컬리는 건강기능 식품, 먹거리 등 최대 65% 할인. 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백화점 온라인 등 상품권 마일리지 최저가 뭐 다 할인을 폭탄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뭐 85%, 60%, 뭐 35%가 평균 50%가 넘는 그 상품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 네네. 소비자의 소비를 증작시키겠다.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으네요. 네네. 뭐 소비자가 돈이 없어.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많아지다 보니 서비스도 그렇고 이 소비 문화 패턴도 예전에는 뭐 스승의 날이든 어버이날이든 이제 만나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선물을 뭐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됐었는데, 요새는 따로 만나지 않고 이제 쿠폰이라든지 이렇게 선물만 그냥 뭐 카카오톡상에서 이제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많이 이제 좀 활성화됐다고 해요.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네.
제가 뭐 5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그 교수한테 주는 그 선물 있잖아요. 네. 아, 예. 예? 네. 근데 제가 보면 어느 때 집에 가보면 선물이 와 있는 거야. 예? 뭐 8만 원짜리, 뭐 네. 4만 원짜리 선물이 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만나서 아 교수님 이거 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러잖아. 네. 근데 요즘 만나지 못했는데 집에 가면은 물건이 와 있어. 아. 그 어느 때는 그래서 누가 보냈지? 이렇게 막 찾아앉아. 그때는 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쇼핑 페스티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최일은 연기는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글쎄요, 5월달은 저희가 1년 12달 중에 5월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달, 그리고 또 예외로 21일이 부부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선물도 해줘야 되고, 뭐 양가 부모님들한테도 약간의 선물도 해줘야 되고, 이제 은사님을 찾아뵙고 선물도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선물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그냥 성의 없이 뭐 택배로 보내기도 좀 그렇고, 직접 찾아가자니 또 코로나가 무서워서 또 못 가는 분들도 있고, 이게 중간에 참 입장 곤란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가까이 있는 지인분들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카네이션 업계 꽃 하시는 분들이 엄청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네. 뭐 뭐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들이 꽃 소비가 많은 시즌에 꽃을 소비를 못해서 어렵다 하는데, 원래는 작은 이제 꽃이라도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들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뭐 할인 많이 해줄 때 생색함 내고 가서 인사 한번 드리고, 그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그때 또 선물 받는 사람은 아 이거 할인해서 보낸 거구나.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요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중에 돌고 있는 돈들이 너무 축소되다 보니까 경제에도 좀 너무 안 좋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쿠팡이나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업체들한테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네. 좀 그쪽 회사만 성장시키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그 지역의 그 소상공인들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뭐 블랙데이라든지 뭐 어떻게 뭐 하잖아 그런 거 행사를 막 하게 되면 지역의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대규모로 막 이렇게 할인 행사한다 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 쿠팡에서 할인하니까 우리도 할인해줄게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하나 딱 바꾸면 이러면 돼. 그 쿠팡에서 만약에 50% 60% 할인했잖아. 네. 그럼 내가 자영업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좀 구매를 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팔면은 이득이 남지 않을까. 아. 예? 약간 맞죠? 네. 장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쿠팡을 대상으로 물건을 쌀 때 사서 내가 나중에 이제 그 행사 끝나면 내가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 네. 그럼 그런 생각은 좀 어때요? 아, 할인할 때 뭐 아 60% 70% 할인했으니까 그때 내가 딱 구매를 해. 내가 자영업자면 네. 그럼 했다가 내가 그걸 또 이제 행사 끝났을 때 내가 다시 파는 거지. 좀 가격이 정상화됐을 때 네. 그런 할인율을 뭐 좀 줄여서 판다든지 해서 중간 이득을 남긴다. 네.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일 수 있을 그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순간, 네. 그 순간에 딱 드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이 할인 이런 뉴스 소식을 듣고 잠깐만. 네네.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계속할까요? 저는 이 뉴스 소식을 듣고 이 할인 뉴스 소식을 듣고 뭐 저도 쇼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무래도 이런 대형 마트 뭐 이마트 뭐 쿠팡 이런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할인을
폭탄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 소상공인이나 뭐 전통시장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전보다. 타격받죠. 예, 예. 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뜩이나 지금 자영업자분들께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뭔가 딴 나라 세상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쇼핑 할인을 한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 백화점에 명품과는 또 뭐 줄 서서 구매를 한다고 해요. 지금 빈복차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왜 그 젊은이들이 막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걸 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소비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엔 또 보복 심리로 이제 그런 브랜드를 넘어서 좀 더 비싼 차, 뭐 포르쉐, 뭐 이런 차들도 역대급 계약이 많이 성사됐다고 해요. 아주 대기 손님이 엄청날 정도로 이런 걸 보면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물론 힘든 이제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또한 이 부동산을 이제 공부하고 투자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산 확보를 이제 해서 이제 이런 현금 가치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를 이제 좀 많이 대비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더 생각이 됐습니다. 항상 위기가 오면 영웅이 있고 네. 또 위기가 오면 부자가 더 부자 되고 돈 없는 사람 더 가난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번 코로나로 해서 돈이 풀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조금씩 지금 스타트에서 나타나는 게 네. 명품권에 가면 줄 서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다. 네. 이것이 양극화가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그 정책적으로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점을 둬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5월 달에 뭐 세일을 뭐 대대적으로 그 메이커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 소상공인이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봐서는 코로나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소상공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물론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아. 근데 또 반면에 우리가 항상 그 양날의 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5월 달에 그러면 소상공은 또 어려질 수 있다. 소비자는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 좀 적당히 어떤 고민을 좀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국가적인 면에서 소비가 되면 좋은데 거기로 인해서 그 좀 치명타를 좀 더 받으신 분들이 생기지 않나. 네. 취약계층에 대한 생각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사실 국가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재난지원금에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눠주고 있는데 5월 달에는 그런 대규모의 그 비대면 제품들을 화장품 뭐 35% 어디 80%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제품을 판매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질 수 있다. 그쵸? 네. 그 소비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냐. 뭐 아무 때나 막 그 세일을 막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하나 좀 더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요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회이다. 응? 70% 80% 세일하는 거 자영업자가 사서 그 행사 기간이 끝나면 팔면 되잖아. 네. 그쵸? 네. 어떻게 그 뭐 70% 80%를 싸게 아무리 도매업한테 가져온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 가져오는 제품도 분명히 있을 거야. 네. 그런 제품들은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예, 할인 기간에 사서 정상화가 되면 이제 그 중간 차익을 남기고 판다. 자영업자가. 최영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마진을 남기면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유통업체들이 세일을 많이 했어. 이제 주위의 분들 그러니까 뭐 가정에다가 스승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선물 좀 하자는 취지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요즘 모바일 쿠폰 많이 보내잖아요. 네. 모바일 쿠폰 보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할 줄 모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모바일 쿠폰보다는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도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큰 회사에서 세일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자영업자 지역에 주민들 자영업자 상품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토론은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뉴스에 따르면 종부세 상위 1% 부자만 낸다더니 공시가 16억 돼야 상위 1%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뭐 정부 여당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하는 거는 상위 1%만 낸다. 근데 지금 현재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다주택자 6억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가 낸 게 1%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한 4%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걸 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전국 기준 1%가 아니라 지금 한 3.7%. 뭐 서울 기준으로만 따지면 16%에 달한다. 그게 이제는 종부세가 아닌 거죠. 옛날에는 이제 종부세를 낸다고 하면 와, 뭐 좀 자산이 많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무려 16%에 달하는 사람이 종부세를 낸다고 하니 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종부세를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네. 종부세 기준도 올려준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9억짜리를 12억 기준으로 한다. 그죠? 네네. 9억 이상 되신 분들도 뭐 80%, 40% 1주택자일 때는 감면을 해준다. 네. 올해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거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올라갈 거냐 또. 그 다음에 공정비율도 내년, 후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 기준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진짜 1% 범위 내가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 그렇죠, 네네. 그래서 1% 만약에 1%가 18억이다. 네. 16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재 16억이면 16억 이상 되는 사람만 그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 13억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네네. 1% 범위 안에 되는 금액 들어간 거를 그게 따져서 그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게끔. 그렇죠, 네.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네. 그럼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문제 또 있잖아. 그러면 그 12억, 13억, 9억이 기준이 아니라 1%에 들어간 사람의 1% 안에 들어간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의 뭐 20억을 기준으로 올려놨어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0%가 20억이 다 넘으면 어떻게 할 거야? 탄핵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2013년도에 종부세를 만들어서 시행한 게 2015년도인데요. 네. 그때에 애초에 만든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종부세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세금이란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국가에서는. 우리는 세금을 왜 내는데? 아무래도 뭐 주택가격 안정, 뭐 세수 확보, 뭐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세수 확보해서 네. 국가의 SOC라든지 국가 이바지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투자.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잖아. 그렇죠, 네. 그게 세금이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러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내서, 좀 돈 없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내라. 1% 정도 내라. 네.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근데 좀 아까 그 김행코님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 그건 아니지. 세금이란 자체가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걷는 거잖아요. 네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걷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세금의 자체가. 네네.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가 지금하고는 틀려졌다. 처음에는 1%의 세금을 걷어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 SOC한테 국가 운영하는데 쓰기 위한 게 종합부동산세야. 네. 그런데 지금은 정책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부세를 걷는다. 집값 목적이 안정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아니요, 맞습니다. 네. 맞잖아. 네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용어로 쓰지 말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거는 주택 안정세라고 바꿔야 돼.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처음에 2014년대 만들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을 조금 걷어서 돈 없는 사람한테 좀 그 나눠주는 복지를 좀 써먹자. 네. 국가 운영하는데 써먹자는 게 세금이잖아. 그렇죠, 네. 맞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세금 목적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떼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목적이 틀려졌다는 얘기야.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 세금이 아니라, 예? 부동산 안전 자금이라고 봐야 돼.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 안정시키는 세금이라고요. 그러면은 애초에 목적하고 완전히 틀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안정세 걷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걷어. 예? 그래서 애초에 헌법에서도 이거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했다가 이혼 떨어졌다가 또 다시 합법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논란 여지가 있는 거지. 아니 재산세 내는데 또 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낼 때는 그래요. 1%라도 돈이 자산이 있으면 좀 내셔서 국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돈 없는 사람 좀 보태줄 수 있게 합시다. 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이라 이거지. 그렇죠. 전세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떼는 건요.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 내가. 네? 분명히 세금을 때리면 정가시키거든요. 그렇죠. 아니 조세의 세입자한테 정가시키든지 내가 집을 팔았을 때 매수자한테 정가시킬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거,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일도 없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지 집이 없으신 분이 돈 많고 자세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돈을 뺐으니까 통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그렇지. 근데 그 뺏은 걸 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이거를 명목에 집값 안정,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 엄밀히 따지면, 디테일하게 따지면. 예. 제가 하는 게 이해가요. 네네, 이해갑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생겨서 2015년도에 시행을 했지만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가구가 세금을 종합부동산 내는 건 위헌이다. 그래서 개별 종합부동산세거든요. 네. 개별. 그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쉽게 해서 지금 현재 9억 만약에 10억이야. 네.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공시가 10억이면. 그렇죠. 근데 부부가 공동으로 했으면 5억씩이잖아. 그럼 종합부동산 안 내. 인별과세로. 인별과세, 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 인별과세인가 가구당 종합부동산가를 따졌을 때 법원에서는 인별과세를 따졌을 때는 예? 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을 잡기 위한 뜻이 아니란 얘기야. 막말로 해서 집값을 잡기 위한 거라면 가구당의 세금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인별이라는 거는 집값 잡는 목적으로 써먹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또 모순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값을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한다.
그 목적이 가는 방향이 틀려졌다. 화살이 날라는 꽂히는 방향이 틀려졌다. 처음에 만든 목적은 완전히 틀어졌다. 종합부동산세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애초에 종합부동산세가 돈 많은 사람들을 좀 내십시오. 아, 불운이 떴기도 하는데 네. 내셔서 그걸 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분들한테 또 그걸 가지고 주택 공급하는데 써먹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내겠습니다라고 된 거야. 근데 지금 목적이 뭐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방향이 틀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왜 상위 그러니까 1%의 이제 종부세를 이제 걷어서 이제 나라 뭐 SOC라든지 이런 재투자를 해서 뭔가 선순환이 되게끔 그렇게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에 와서는 종부세를 걷는 이유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그런 모양새로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행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집값을 잡기 위한 그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1가구당 그거를 세금을 때려야 돼. 근데 인별과세라는 게 뭐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법에서도. 그렇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크게 본 적이 없어. 왜? 계속 정가시키니까. 네. 네. 매수한테 정가시든지 세입자한테 정가시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서울 기준 상위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억 2천, 뭐 전국 기준으로는 16억 9천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 가격을 떠나서 그냥 이 가격을 떠나서 상위 1% 기준의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그게 합리적이다. 예, 지금의 옛날에는 2013년 이때는 1% 사람들만 돈을 걷어서 좀 그 사회 이바지하는 데로 쓰자. 네.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네네. 사회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좀 내라. 네. 기꺼이 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1%야. 네. 그러면 사회적인 통합을 들어줘서 국민들을 설득하잖아. 그러면 옛날에 1%의 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서 사회 기증을 하면서 사회 이바지했습니다. 요번에 이거를 한 4%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하면 국민이 수용하면 4% 내는 사람들 기분 좋게 돈을 내는 거야. 맞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국민 전체의 자산의 퍼센트가 중요하지 12억, 13억, 15억, 16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럼 절반이 다 종부세 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20억, 30억이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사회적인 그 통합을 이뤄서 1%에 내는 사람이 사회 기증활동을 낼 것인가, 또 4%가 낼 것인가, 5%를 낼 것인가를 우리가 그 기준으로 해야지만 용납이 되는 거다 이거지. 그렇죠. 기분 나쁜 거야. 이게 돈을 떠나서. 그렇죠, 사실은요, 9억이 딱 넘어서 뭐 10억이다. 그거 얼마 안 돼, 사실은. 한 5만원? 4만원 밖에 안 돼. 네. 1년에. 근데 그걸 떠나서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그렇지. 낸다는 자체가. 낸다는 자체가 아니 내가 올려놨나?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사회 통합적으로 우리가 그전에는 그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그 좀 기증을 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사회에 좋은데 쓰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1%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4%에 포함이 된 거니까 뭐 돈도 많으신데 4%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한 5만 원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낸다 이거지. 그렇죠.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지. 네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뭐 누구야 뭐 어디 국회의원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1%에 내는 사람이 종부세였다. 근데 지금은 3.7%가 내고 있다. 그러니까 1%로 다시 내려야 된다. 그 내리는 방법은 12억, 16억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퍼센트가 중요하고, 그런 사회적인 통합에서, 그걸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 연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 가격에 대해서? 공시 가격이 지금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네네. 그래도 이제 지금 뭐 국토부가 3월달 기준으로 발표한 게 따지면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뭐 19.9%, 뭐 20%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9.1%, 거의 뭐 20% 수준에 이래 다 올랐는데 공시 가격이라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세금을 매기는 척도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렇잖아 빨리빨리 문화 이걸 무시 못 하는데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어 다행히 그 반면에 그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가지고 좀 뭐 부작용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안을 발의하는 거는 되게 빨리빨리 하는데 이런 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 기준 잡아도 9억이 훨씬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뭘 좀 고쳐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내가 이만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만큼 벌었으니까 요만큼 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뭐 그 범위 내에서 그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빨리 법안을 통과해가지고 요거 같은 거는 좀 상향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빨리 못하는 이유가 있죠. 국민의 눈치 봐야 되는데. 그게 다 선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사회적인 통합이 중요하다. 1%가 중요하고 12억, 1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만큼 모든 국민의 5% 범위 내에 들어가면 잘 사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내십시오. 네? 좀 사전에 기증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좋은 데 쓰겠으나 그것도 투명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데 쓴다든지 LH 빚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빚이 많으니까 그런 빚이 많다 보니까 좀 지금 요번에 돈 거둔 게 몇 조야, 몇 조, 그게. 그럼 그거 가지고 공공주택을 몇 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면 기분 좋게 되는 거지. 예. 김행권님 종부세 내고 있지 않아요? 아니, 저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어쨌든 지방 사람들은 종부세 내는 사람이 적잖아. 네. 수도권 사람들은 종부세 내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16%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뭐 표를 뺏길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걸 기분 좋게 네. 많이 올랐으니까 사회 기증하는 쪽으로 좀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국민을 좀 설득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네! 뭐 이런 건 아니다. 이게 지돈이야? 사실 투명하게 쓴다고 해도 뭐 믿는데. 사람들이 줄까 말까인데 뭐 그래서 12억, 13억, 16억, 9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 범위 내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를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면요. 5월 선물의 달을 맞아서 역대급 할인 축포 쏜다. 이것은 뭐 할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전통 시장이나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뭐 갖은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에 접어들어서 부의 양극화가 점점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이제 다시 한번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상위 1%만 낸다. 공시가 16억대야 상위 1%. 이 이제 뉴스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금액이나 뭐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이제 합의점을 도출해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자발적으로 뭐 낸다든지 어떻게든 이게
재투자가 돼야 이게 뭔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부세 기준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야, 내 말이 맞지 않냐? 아, 예, 그렇죠. 예. 맞지? 네, 네. 생각해봐. 그게